자, 우선은 선생님들 질문을 하고 싶은 게요. 자, 오늘 문제 풀어보시니까 어땠습니까? 시각장애가 아니에요. 통합은 별 문제 없을 겁니다. 시각장애가 아닙니까? 일부러 시각은 제가 조금 더 작정을 하고 너무 일반적인 내용 자체는 그냥 다 제외를 하고 일부러 낸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선생님들이 모든 장애 영역 중에서 시각장애를 가장 쉽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딱히 어려운 게 나오지도 않아. 뭐가 어때? 그러니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대강 봅니다.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내가 아는 부분 자체만 보다가 보는 부분에서는 항상 이렇게 뒤통수가 맞을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선생님들 문제 자체를 보시면요. 문제의 형태, 문제에서 묻는 방향이 나는 처음 본다라고 하는 문제 자체는 좀 드물었을 겁니다. 물론 시각 중복장애 학생에게 보행지도 이거 같은 경우는 처음 보셨을 확률이 높습니다만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나름 이게 보행의 어느 부분에서 무엇 쪽이다라고 하는 건 아는데 구체적인 내용 자체는 모르는 아마 그런 형태의 문제를 일부러 다 뽑아서 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선생님들이 지금까지 제가 강론을 그렇게 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6월달 이후로 아마 안 보셨을 확률이 거의 80%가 넘습니다. 7, 8월 달에 거의 대부분 제 강의 과정 자체가 기출 부분이다 보니까 기출 문제 분석만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내가 상반기에 했던 부분 자체를 다시 복습하는 과정에 거치고 강론 자체를 플러스해서 더 확장해서 보는 부분이나 아니면 원래 있던 기존의 부분 자체를 다시 보는 이런 부분 자체가 없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9월 달에 와서도 그 패턴을 유지하시다가 보면 망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7, 8까지는 제가 초점을 그쪽에 맞춘 겁니다. 아는 것을 정확하게 쓸 수 있느냐. 쌤들 기출 같은 경우는 어땠어요? 계속 봤고요. 강의를 했고요. 제가 책이랑 프린트 내용 안에서만 문제를 출제한다라고 공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틀렸어요. 근데 이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책 범위가 범위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책 범위랑 달라요. 그렇게 되면 불공정한 게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교수님들이 가지고 있는 책은요. 저보다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논문 자체는 아니고 연구 결과나 이런 식으로 해서 출판본으로 나온 것까지도 다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 9, 10월 달에 초점을 맞추는 부분은 그겁니다. 7, 8월 달에 기출풀이하는 부분에 관련된 부분에서 조금 더 어렵게 가는 게 제가 9, 10월 달 영역별 모의고사 때 문제를 내는 포인트입니다. 그리고요. 하나 더 들어간다라고 하면 선생님들이 답을 쓸 때 제가 아마 첨삭을 할 때 가장 화내는 부분이 하나 있을 겁니다. 백지. 그 다음에 아무 이유 없이 답만 달랑달랑 외워와서 이게 왜 그래요? 라고 했을 때 모릅니다. 외웠습니다. 이렇게 되시는 거. 물론 도저히 모르면 외워야 되는 건 있습니다만 근데 문제는 이해가 충분히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절대 나는 하지 않아. 답만 그 다음에 왜 이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걸 외워놓는 경우에는 문제가 바뀌면 그거를 쓸 수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부분 자체도 활용이 불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용 가능한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는 근거라고 하는 거, 이유라고 하는 거 이런 거 자체를 알게끔 해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이 저는 강론을 보는 적기라고 생각을 하는 게요. 실은 앞에 상반기 때까지는 선생님들이 기출을 정답을 찾기 위한 강론을 봤어요. 왜냐하면 내가 내용 자체를 너무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풀이하는 과정에 맞춘 부분 자체를 보다 보면 생각하는 것보다 답만 찾게 되는 거지 거기에 관련된 내용을 쭉 보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출을 충분히 받고 그 위에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은 지금 강론을 보시기에 가장 좋은
시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실 때는 지금 제 강의를 어떻게 써야 되는 것까지도 활용해야 되는 것까지도 같이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선은 토요일이 우선은 제가 강의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쌤들한테 D-Day가 될 겁니다. 왜냐? 매번 첨삭의 그 고통 속에서 살아남으셔야 되거든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쌤 이 앞뒤로 잡으셔야 돼요. 보통 월요일부터 일요일부터 한 주로 단위로 잡으시는 것보다요. 지금 쉽게 말해서 목금으로 그냥 잡을게요. 목금 토일 월 화 수. 자, 쉰다라고 보겠습니다. 아예 다 쉬는 건 안 돼요, 지금. 그래도 쉴 거니까. 자, 그렇게 했을 때 쌤 여기가 앞에가 예습 들어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거를 보고 이쪽에 다시 복습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여기에서는 먼저 그거 나오셔야 돼요. 내가 기출 내용을 모두 알고 있는지 여부 자체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인드맵 인출이거나 아니면 내가 공부했던 거, 내가 제대로 알고 전에 공부를 했던 걸 확인을 하면서 내가 현재 제대로 알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혹시나 여유가 있다라고 하면 이제 이걸 근처에 내가 이 기출을 봤을 때 그 근거 자체가 강론에 있을 거고요. 그 강론 근처의 내용들 자체를 점점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문제를 풀고 나시면 제가 어디까지 봤다라고 하는 형태나 선생님들이 내가 추가로 봤던 거에 나왔다. 아싸가 될 거고요. 안 나왔다라고 하면 그걸 플러스 알파 하는 내용까지를 같이 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내가 여기랑 이거를 했을 때 마인드맵이나 내용이 완전히 일치되는 경우는 드물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복습을 하고 마지막 날 뭐가 이루어져야 됩니까? 이거를 다 합친 마인드맵이 나오셔야 됩니다. 자, 쌤들 제가 마인드맵을 지금 이번 특히 영역별 모의고사 때는 굉장히 중요하게 계속 언급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쌤들 마인드맵은요. 지금 여기 초등도 있고 중등도 있기 때문에요. 자기 시험 치기 40일에서 35일 전에 완성본이 나오셔야 됩니다. 예전에는 3주만도 됐었는데 그거는 옛날 일이고요. 요즘 기준으로는 35일에서 40일 이 전으로 해서 요 사이에 완성된 마인드맵분이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요 남은 기간 동안 빡세게 요거만 외울 자료 자체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아마 7, 8월 끝에 맞춰가지고 아마 제가 계속 기출문제에 대한 마인드맵이라고 해서 내가 공부했는 걸 정리를 대강이라도 해라. 그러면서 그 소리를 되게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쪽에서는 내가 앞에서 공부했던 부분에 따른 그 정리 자체가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뭡니까? 공부를 하고 덧붙인 내용까지 덧붙인 내용 자체로 완성된 마인드맵본이 나오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붙인 것도 되고요. 선생님들이 지금까지 추가로 봤던 내용, 스터디를 하면서 나왔던 내용 모든 것 자체를 다 합치셔야 됩니다. 다만 이거를 하실 때 주의사항은 있어요. 단계가 나눠주셔야 됩니다. 최소한 1에서 3단계까지는 나눠주셔야 돼요. 그게 아니면 모르겠으면 1, 2단계라도 하세요. 1단계는 뭐다? 기출 나왔던 거. 나왔던 부분 자체를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건 그 다음에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색깔을 다르게 한다거나 아니면 만약 컴퓨터로 작업을 하실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글자체라도 다르게 한다거나 왜 내가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부분 있죠. 그런 식으로 해서 구분은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내가 무엇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먼저 만들어 두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매 주차마다 차곡차곡 나와야지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저희가 아마 이 강의가 끝나면 중등 같은 경우에는 아마 5주 전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뭐가 나와요? 그때 맞게 정확히 날짜 맞게 마인드맵이 완성이 될 겁니다. 솔직히 초등 같은 경우도 날짜를 참 맞추면 좋겠는데 제 몸이 2개가 아니다 보니까 같이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초등 같은 경우에 어쨌든 중등보다 내용의 깊이가 예전보다는 많이 깊어졌지만 그래도 기출 범위 근처에서 노는 경우 그럴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더 깊어질 가능성, 오히려 유화가 깊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몇몇 영역에서. 그 다음에 중등이 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날짜 자체는 이렇게 맞춰질 겁니다. 그래서 쌤들이 어쨌든 지금 영역별 모의고사에서 살아남는다 이거를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우선은 하다가 보면 첨삭 때문에 살아남는다로 계속 가더라고요. 꼭 뭐 강의가 생존처럼 이렇게 나중에 나오던데 우선은 그걸 떠나서 지금 선생님들이 마지막에 한 달 동안 파이널 모의고사를 하는 마지막 한 달 동안 내가 어떤 공부를 해야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앞에 내가 지금 이 기간 동안 그걸 다 맞추겠다라고 하는 목적을 먼저 또렷하게 맞춰주시면 좋을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9, 10월 모의고사에서는 한 개 더 말을 하는 게 모르는 데 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출 시험 치러 들어가면요 선생님들 아는 내용만 나올 가능성은 없습니다. 무조건 내가 모르는 내용 들어갑니다. 근데 빈칸을 만들어 놓으면 무조건 0점이고요. 내가 혹시나 비슷하게 썼을 때 어떻게 얻어 걸릴 가능성이 있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9월달, 10월달에 걸쳐서 선생님들이 하셔야 되는 것 자체는 아는 내용뿐만 아니라 모르는 내용이라도 내가 대강 파악을 했고 내 마인드맵에 대강 이쪽이랑 가장 비슷한 내용인 것 같다. 그럼 여기에 초점을 맞춘 답을 인출을 하겠다라고 하는 연습을 같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을 아끼셔야 됩니다. 자, 우선은 오늘 제가 90분 드렸을 거고요. 그 다음에 7주차 중에서 제가 3주차까지는 90분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요. 줄일 겁니다. 시간을. 85분, 80분. 궁극적으로 제가 80분으로 줄일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래야지 선생님들이 시험장에 들어가셨을 때 긴장을 하기 때문에 거기는 시간이 무조건 더 걸립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 모의고사 때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실수도 다 나오는 게 시험 치는 날 당일이에요. 그래서 약간 여유라고 하는 걸 만들어 두기 위해서 80분이라고 하는 시간 자체로 맞출 겁니다. 우선 3주차까지는 90분 가실 거고요. 그 다음에 5, 6, 7, 4, 5, 2주만 할지 아니면 3주를 할지 그거는 그때 선생님들 답 쓰는 거랑 속도 봐서 제가 다시 결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선 시간 자체가 그렇게 줄어들 거다라고 하는 거 시간 안에 끝내셔야 되는 거 자체를 확실히 생각을 하세요. 문제 푸는 거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답을 다 쓰는 것까지를 말을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에 따라서 나는 문제를 한 번 풀고 두 번 풀고 옮긴다. 한 번 풀고 옮긴다. 어떻게 해서 그 속도랑 그때 언제 내가 답을 옮겨야 되는지 그런 것까지도 아마 다 나오실 겁니다. 뒤에 11월 달 가서 준비 못해요, 쌤들. 뒤에 가서 하면 되겠지라고 하는데 생각보다 시험 문제 푸는 속도나 방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한번 익혀져 버리면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나마 아직 여유가 있을 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강의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자면 지금 강의 계획서 보시면 지금 강의 계획서 뭐가 하나 잘못 나왔어요. 우선 강의 계획서 보시겠어요? 자, 시간 9시 30분부터 시작이 될 거고요. 강의 시작 자체는 2시부터. 그 다음에 주차별 범위 자체를 보시면 1, 2, 3, 4, 5, 6, 7주차에 따라 해당하는 범위 자체가 적혀져 있습니다. 바꿀게요. 지금 5주차, 6주차에 5주차에 지체 중복장애랑 특수교육 공학 되어져 있는데 지금 특수교육 공학이랑 그 다음에 6주차에 있는 AAC 부분이랑 바꾸세요. 그래서 5주차에 지체 중복이랑 AAC, 그 다음에 의사소통, 6주차에 의사소통 장애랑 특수교육 공학 이렇게 갈게요. 그래야지 지체 쪽에서 AAC랑 연결해서 문제 낼 수 있는 부분이 더 많기 때문에 그냥 요렇게 바꿔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은 이번 올해부터 전체 논술령 자체가 없어지고 특수교육학 형태만 다뤄지면서 제가 초등 교직 논술을 뺐는데 그렇게 되면 초등 선생님들이 연습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없다라고 해서 오늘은 없었지만 다음 주부터 초등 선생님들만 교직 논술의 형태로 쓸 수 있는 부분 자체를 하나 더 드릴 겁니다. 근데 죄송하게도 시간을 따로 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뭐 아니면 그분들이 나는 8시에 와서 치겠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시간에 맞게 준비를 해서 칠 수 있도록 하겠는데 그건 좀 잔인한 것 같고요. 그래서 문제를 더 드릴 테니까 그거는 선생님들이 가서 직접 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형태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첨삭 자체가 지금 처음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갑자기 저기서 제비뽑기 저기 사다리는 왜 탔지, 아마 이 생각도 많이 하실 텐데요. 우선은 첨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 배정된 거 다 받으셨죠? 혹시나 이의 있으신 분은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우선은 7인 그 다음에 1조로 배정이 되고요. 매주마다 한 명씩을 뽑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 오늘은 6번 선생님의 답을 공통으로 보면서 그 선생님의 답안지로 첨삭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돌아가면서 다 봤기 때문에 결국에 자신의 답도 한 번은 첨삭을 받을 수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나는 답을 잘 씀, 이거를 공유를 하는 목적 자체는요, 공유하는 이유 자체는요, 쟤는 잘 썼는데 너는 못 썼으니까 너 원래 안 된다, 이렇게 자존감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제가 드리는 게 아니고요. 지금 우선은 아직 선생님들 시간이 지금 꽤 있는 시기거든요. 놀 시간은 없어요. 놀 시간은 없습니다만 공부를 해서 올릴 수 있는 시간은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답을 어떻게 썼고 그 다음에 그 7명 중에 나를 제외하고 6명 중에 나보다 최소한 1번 문제를 더 잘 쓴 사람이 한 명은 있습니다. 2번 문제를 더 잘 쓴 사람도 한 명은 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우선은 답을 전체 다 보십시오. 물론 한 명이 잘 못 쓸 수는 있어요. 근데 이 선생님이 모든 걸 다 못 쓰진 않아요. 되게 희한하게 얘가 답을 다 대부분 못 썼는데 한 번호 문제는 얘가 제일 잘 썼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번호마다 나는 이걸 되게 쓰기 힘들었는데 다른 학생들이 어떻게 썼느냐, 그거 자체를 보시면서 답을 다시 만드세요. 예쁘게. 요렇게 쓰면 더 좋겠구나, 더 좋겠구나. 그걸 통해서 우선 답을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제가 제공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단으로 2회 첨삭을 결석을 하시면 자동으로 아웃이 될 겁니다. 사람인지라 우선은 이유 자체가 있을 거고요. 참고로 3주차가 추석에 걸려가지고요. 그때는 제가 그거 출석 체크하지 않습니다. 그 무단으로 빠지거나 뭐 하거나, 왜냐하면 내려가셔야 되거나 갑자기 일이 생기시는 분들이 워낙 많은 주차라서 제가 3주차 같은 경우는 출석 체크를 하지 않을 거고요. 만약에 내 번호가 3번 해당이 됐다라고 하면 그 조 전체가 다 나오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래서 다른 선생님으로 대체해서 아마 첨삭은 이루어질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명의 답을 공통으로 보면서 첨삭이 이루어질 겁니다. 하루 만에 되지 않아서 첨삭은 오늘 강의 마치고 5시부터 한 뒤에, 그 다음에 내일 우선 9시 되어져 있는데 지금 조를 짜다 보니까 9시 반부터기는 한데 그거는 그때 시간 조정에 따라 또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만 내일 오전까지 해서 아마 첨삭은 이루어질 겁니다. 자, 직강 선생님들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인강 선생님들이 지금 조금 난감하죠. 자, 인강 선생님들도 1인당 1회 개별 첨삭인데 3주차 첨삭이 실은 선생님들이 첨삭을 제일 받고 싶어 하는 부분이라서 올려둔 건데 하필이면 추석 기간이다라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근데 어쨌든 월요일까지 우선은 답안지 자체를 스캔을 해서 올려주시면 될 거고요. 제발 답안지 내랑 파일 자체에도 자신의 이름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시험지랑 파일이랑 둘 다 이름이 있는 경우는 반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파일에 없거나 시험지에 없거나 제발 본인의 이름이랑 아이디랑 같이 제공을 해서 좀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파일은 그림 파일 올리지 마십시오. 그림 파일 묶어서 이렇게 올리시는 분이랑 그 다음에 한글 파일로 붙여서 보내주시는 분하고 많은데 쌤들 지금 이제 9, 10월 영역별 모의고사는 단순히 내용만을 보는 게 아니라 글씨체랑 형태랑 이런 것까지도 실은 다 봐야 돼요.
그래서 우선 한글 파일로 만약에 혹시나 그거 뭐 손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그거 제한이 있으셔가지고 그거 글자 쓰기 힘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워드로 쳐서 올리셔도 됩니다.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한다라고 하면 웬만하면 답안지 자체로 써서 본인이 직접 쓰시고요. 연필로 쓰지 마세요. 연필로 써서 스캔을 해서 보내주시면 글자가 하나도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인쇄를 해서 다시 보는 형태이기 때문에 글자를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은 해주시고요. 그리고 가끔 사진 자체를 한글로 붙여서 보내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럼 여백이라도 없애세요. 글자 자체가 너무 작아서 확인하기 어렵게 보내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소한 제대로 글자를 확인할 수 있는 상태로는 보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PDF 파일로 한 개로 묶어서 보내주십시오. 압축 파일이면 또다시 변환이 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올려주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인강 선생님들 같은 경우도 인강 공유 또 받습니다. 그 인강 선생님들도 다른 선생님의 답을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인강 선생님들 같은 경우 인강생 첨삭 시 주의사항 파일이 아마 따로 올라갔을 겁니다. 그거 자체를 보시면 개별 첨삭이랑 그 다음에 공유 부분 자체가 있거든요. 공유하시고 싶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9월 10일까지 저한테 우선 신청을 해 주십시오. 나는 인강 공유를 원한다라고 메일 보내주시면 그분들끼리 다시 조를 짜서 그래서 그 선생님들의 파일 자체를 그거 파일과 그 다음에 제가 첨삭한 내용 자체를 같이 올려드릴 겁니다. 자, 우선 강의 자체는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혹시나 직강 선생님들 첨삭조 짰는데 지금 조가 거의 딱 맞아요. 혹시나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가시고 싶은 분들이 있으시면 연락을 우선은 앞에 조금 이따 쉬는 시간에 나와서 언급을 해 주시고요. 자신의 이름이 빠졌다거나 2번 들어갔다거나 이러신 분들도 우선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요일에서 토요일로 가시고 싶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은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마지막 시간 한 자리밖에 빈자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 자리가 아니다라고 하면 지금 대기하고 계시는 분이 2분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배정된 뒤에도 만약에 여유 시간이 있다라고 하면 만약에 빠지시거나 교환하시는 분이 있으셔서 그러면 넣어드릴 수는 있으나 지금 이 상황 자체에서는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주차는 참 설명도 많고 공부해야 되는 것도 많고 자 그리고 쌤 몇 가지 언급을 좀 더 해드려야 되는 부분 자체가 있는데요. 쌤 지금 공부 시간 몇 시간 나오세요? 스탑워치 최하 8시간이 나오셔야 돼요. 이제는 실은 공부하는 시간 자체가 현재 지금 스탑워치 자체가 8시간에서 10시간 사이 나오는 게 가장 적절합니다. 자신이 공부하는 시간만요. 스터디하는 시간, 강의 듣는 시간 모두 다 제외하고 본인이 독립적으로 공부하는 시간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쌤들 지금 이제 시험 치는 패턴을 몸에 익히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 자체도 토요일로 지금 돌렸고 토요일날 시험을 치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자, 초등 선생님들, 중등 선생님들 시험 시작 시간은 똑같아요. 끝나는 시간이 살짝 다르기는 하지만 어쨌든 오전 9시에서 오후 1시 반인 근처까지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 시간에 시간표 시간 그대로 계속 움직이십시오. 그래서 초등 선생님은 초등쌤 자기 시간표, 중등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중등 시험 시간표 있죠. 그래서 지금 공부하는 시간, 쉬는 시간을 40분 가지시면 안 돼요. 그때 뭐 다른 공부를 하는 것처럼 뭐 중간에 이렇게 하셔가지고 어쨌든 내가 시험을 치는 시간에 1시간 반짜리 그 시간 있죠. 그 시간에는 지금 중등 선생님들 같은 경우 확실히 나뉘잖아요. 1교시 같은 경우 교육학, 2, 3교시 전공이다라고 하는 부분 자체를 거기에 맞게 머리를 계속적으로 움직여주세요.
이러한 패턴 형성 같은 경우는 거의 3달 가까이가 걸리기 때문에 지금부터 하셔야지 지금 시험 칠 때 내가 그 패턴 자체를 몸에 그대로 익히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혹시나 지금 밤낮 바뀌신 분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추석 전에 되돌리십시오. 밤을 새거나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라도 우선은 맞추셔야 됩니다. 물론 그날 되면 철인적인 힘이 나타나가지고 그 전날 밤을 꼴딱 샜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들어가서 시험 다 치고 나옵니다. 문제는 없어요. 근데 그렇다라고 해도 최대한 맞춰주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나는 죽었다 깨나도 안 된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만약에 내가 자는 시간, 일어나는 시간 자체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려요. 사람마다 너무 달라서. 근데 최소한 시험 치는 시간에 내가 머리 자체가 맑을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패턴이면 어떤 패턴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실 때 쌤들이 지금 마인드맵이다 복습을 하면서 어떻게 보시냐 하면 대강 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눈에 스쳐 지나가면서 보는 것, 특히 복습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쌤들 이제 아직은 괜찮을 겁니다만 조금 더 지나가면 내가 외워놨던 거 용어 자체가 정확하게 뭐지 이렇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외울 때 특히 쌤들 그거 자기결정 그 뭡니까? 4가지 특성 자자심자만 외워놨는데 그 앞에 자가 뭐예요? 나중에 그거 헷갈려요. 그래서 내가 단어 하나하나 용어 하나하나가 정확하게 나오는지 자체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특히 2개가 있을 때 이거는 이거였지 이건 이거였지라고 했는데 이거의 정확한 명칭이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용어는 굉장히 상반기에 보고 그 다음에 내용을 계속 보지 용어 자체를 명확하게 해놓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입형이 생각보다 되게 어렵게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특히 마인드맵 인출하실 때 처음에 복습하는 여기 인출하는 거 있죠. 여기에 기본 내용이 들어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여기는 용어까지도 끝까지 또박또박 정확하게 내가 알아볼 수 있는 글자로까지 쓰십시오. 그래서 용어를 먼저 한번 맞춰주시는 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과정도 이제부터는 슬슬 보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초등 부분, 중등 부분 이렇게 나누어서 드릴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연습하는 과정에서 이런 게 있다 정도로만 봐두시면 될 거고요. 참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나머지 기본교육과정 부분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중등 부분도 넣었습니다. 원래는 다 빼고 총론과 공통이랑 기본의 진로와 직업만 계속 돌려야 되나 생각을 했다가 그래도 나머지 부분 자체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우선은 넣어서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런 식으로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쌤들 같은 경우 여기 맞게 조금이라도 그냥 비슷하게 한 번씩 보자라고 하는 거라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중간중간에 또 필요한 거 있으면 계속적으로 아마 잔소리가 끝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나갈 겁니다. 자, 문제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지금 강의 자체가 보통 2시부터 아무리 일찍 낮춰도 4시 40분이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쉬는 시간을 2번을 가질 수가 없어서 아마 시간 자체가 아마 1시간 10분에서 20분 가량 수업 자체가 연강으로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수업이 도대체 50분 하고 언제 끝나나 그거는 하지 마시고요. 본인이 알아서 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어땠습니까? 어려워요? 저기 빈칸 많습니까? 첨삭을 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화를 내고 있어요. 되게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실은 선생님들이 답을 못 써도 저랑은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선생님의 답으로 인해 어떤 영향을 받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우선 답을 못 쓰면 제가 스스로 화가 나요. 그래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게 목소리도 올라가고 톤도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데 감정이 있어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감정 조절이 미숙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은 제가
그 시각은 일부러 좀 더 어렵게 출제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쉽다라고 생각을 하는 영역 같은 경우에는 제가 난이도를 조금 올려서 아마 출제를 하는 경향이 있을 거고요. 쌤들이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다. 이런 부분은 그렇게 쉽게 맞추어서, 그래서 제 생각에 선생님들의 점수 자체를 제 기준에요. 선생님 기준 아닙니다. 제 기준에서 점수 자체를 한 55점 근처. 그래서 좀 쉬울 때는 60점 근처라고 해서 우선은 보통은 55점은 안 가고요, 쌤들. 보통 한 51, 2점 근처로 맞춰서 문제를 거의 출제를 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근데 아마 오늘은 안 될 가능성도 좀 높을 것 같아요. 그리고 쌤들 시간 자체가 지금 시험 처음 치시는 분들은 안 되실 거고요. 감이 없으실 거고, 시험을 작년에 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문제 자체가 늘어난 느낌이 조금 있으실 거예요. 그게 생각하는 것보다 문제 자체가 요소 자체가 두 요소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문제 자체가 예전 논술형 한 문제 자체가 갈라졌는데, 그러면서 문제 한 문제를 더 파악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그래서 좀 많다라고 느껴질 가능성이 실은 높습니다. 그리고 B형이 시간을 조정을 하는 부분 자체에서 A형보다는 저는 좀 더 까다롭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그 난이도에 따라 달라지기는 할 겁니다만, 그래서 우선은 쌤들이 초반 부분에서는 답이 맞다라고 하는 것뿐 아니라 내가 몇 번 문제를 풀고 답을 옮기고 하는 거 있죠. 내가 시간 내에 완성하는 부분, 여기에 우선은 생각을 조금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청각은 이만큼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모르는 게 제가 아직 청각 문제를 출제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도 나름 다 기출 범위입니다. 제일 짜증나는 게 그거죠. 기출 범위다라고 하는데 나는 답은 모를 때. 그리고 비슷한 부분에 계속 걸쳐 있는데 나는 처음 볼 때. 참고로 이번에 문제 출제는요. 시각장애 같은 경우는 책 4권만 받습니다. 왜? 그럼 문제 출제하는데 4권밖에 안 볼 것 같아요? 기본 한 7권씩 나오는데. 그래서 시각장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책 자체가 어쨌든 박순희 교수님 책이랑 그 다음에 정인호 복지재단에서 나온 보행 관련된 책 있죠. 그 다음에 작년에 나왔던 이태훈 교수님 책, 그 다음에 예전에 나왔지만 가장 기본 교육적 조치가 들어가 있는 이만수 교수님 책, 총 4권 자체만을 봤습니다. 나머지 부분 자체는 하나도 안 본 부분인데, 이게 책마다 똑같은 내용인데 들어가 있는 내용이라, 그 다음에 이 책에 한 문장씩 추가로 더 들어가 있는 내용, 요런 부분 자체를 조금 더 넣었어요, 일부러. 그래야지 쌤들 책을 다 못 보시더라도 요런 게 있었다라고 하는 걸 한번 보자라고 하는 형태로 우선은 문제는 출제했습니다. 예전에는 요소 자체를 고르는 거랑 쓰는 거랑 일부러 좀 따로 해서 시간을 좀 조정을 하게 했는데, 일부러 제가 이번에 작정을 하고 다 냈고 오히려 시간 조정 자체를 서술로 안 하고 단답형으로 넣는 형태로 해서 지금 조정을 해 놓은 형태거든요. 그래서 아마 문제 쓰는 요소 자체는 기출문제에서 나왔는 요소 쓰는 거랑 똑같은 개수는 맞아 들어갈 겁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가 나를 읽고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용어를 쓰시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교육과정적 통합이 라고 하는 부분 자체가 나오는데요. 현재 우리 통합 수준에서 이론적인 부분으로 지향해야 되는 부분으로 가는 것이 교육과정적 통합입니다. 특히 초등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교직 논술이라고 하는 부분 자체가 어떤 통합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요소들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쪽에 초점이 맞춰져서 나오기 때문에 사회적 통합 부분과 그 다음에 교육 과정적 통합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정리를 해서 쭉 봐두시는 게 좋을 겁니다. 다음 주부터 단계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육과정적 통합이란 일반 학급에 통합된 장애 학생이 일반 학생과 함께 수업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한 학급의 구성원으로 소속되고 그 수업을 통해 적합한 교육적 성취를 이루는 수준의 통합 자체를 의미한다. 한마디로 뭡니까? 물리적 통합이 이루어진 일반 학급 내에서 모든 학생이 그들이 독특한 요구에 맞는 교육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는 것. 이것을 교육과정적 통합이라고 하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은 교육과정적 통합을 통해 장애 학생의 특성에 맞도록 교육과정을 수정하는 것을 교수적 수정, 교수 적합화라고 하게 됩니다. 자, 이게 실은 단계가 있죠. 교육적 통합, 교육과정적 통합을 하는데 제일 먼저 고려돼야 되는 점은 뭡니까? 보편적 학습 설계. 왜냐하면 어떠한 수정이 필요로 하지 않고 하나의 교육과정으로 그 교육과정 속에 있는 모든 학생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모든 학생들을 위한 교육과정인 보편적 학습 설계를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걸로 안 됐을 때 이제 그 학생들의 개별화라고 하는 거에 맞추어서 교육과정을 수정을 하는 것을 교수 적합화, 교수적 수정이라고 하고요. 이걸로도 안 되면 뭐죠? 학생의 기능을 달성을 해주는 보조공학이라고 하는 요소를 통해서 또 통합을 시켜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나 부분입니다. 자, 교육과정의 수정을 이라고 해서 실은 여기 안에 요소가 교육과정적 수정, 그 다음 교수적 수정이라고 나오는데 어쨌든 지금 학생들에게 제공을 하는 부분 전체 다를 수정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적 수정과 교수적 수정, 그 다음에 또 하나 시간과 장소를 같이 하는 사람들을 수정하는 무엇의 세 가지 범주로 구별하였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 자체는 생태학적 수정이라고 하는 부분을 의미합니다. 해설 보시면 있을 겁니다. 쉽게 말해서 쌤 이거는 교육과정의 수정이라고 하는 것을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학교 내에서 교사가 학생들을 위해서 수정할 수 있는 전체 다. 자,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자, 우리 교육학에서 배우시긴 하셨죠. 어떤 형식적인 부분도 있고 잠재적인 부분 자체도 있고 어쨌든 이거 자체는 교사가 학생들한테 제공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교사가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일 먼저 교사가 수정을 해줄 수 있는 거는 내용을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를 수정하는 교육과정적 수정. 보통 우리가 교육과정 수정이라고 많이 부르고 아니면 내용 수정이라고 하는 거랑도 조금 같이 섞여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뭡니까? 방법에 대한 수정, 그 다음에 주변 환경에 대한 부분 자체를 생태학적 수정이라고 하는 세 가지 형태로 나누어 살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나마 좀 똑 떨어지는 내용입니다. 실은 통합 부분 자체가 내용을 보시면 되게 서술 형태로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문제를 출제를 하기가 좀 난감한 부분 자체가 많은데 여기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떨어지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입니다. 2번. 다음 지도안을 보고 기억 니은에 해당하는 교수적 수정의 하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쓰시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 단원명 그 다음에 학습 단계 부분에 보시면 도입 전개 부분에 기억 부분 있습니다. 활동 2가 시작되기 전 박수를 통해 학생들의 주의 집중을 유도한다. 이 부분 자체가 교수적 수정 내에서 어디에 들어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어디에 들어갑니까? 교수 방법 그 중에서 전략의 수정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교수 방법이라고 하는 부분 자체는 그 안에 종류 자체가 어떤 게 있습니까? 활동, 그 다음에 전략, 그 다음에 지금 자료라고 하는 부분 자체로 세 가지 자체가 혼재가 되어져 있고요. 이게 명확하게 구분이 가는 것도 있지만 안 가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특히 주의 집중을 유도하기 위한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강화 방법을 쓰는 거. 이거는 교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략. 특히나 다른 부분이랑
연결이 되어서 쉽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주의 집중을 유도를 한다라고 하는 거 부분과 그다음에 특히 강화 전략은 강화 전략 쓰고 이게 어떤 전략인지 쓰시오라고 하는 부분이랑 같이 지금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략의 수정이다라고 하는 걸 알아두시고요. 니은 협동학습 모형 자체는 협동학습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그러면 교수 집단의 수정 안에 들어가고 협동학습의 유형은 여기서 뭐가 될 것 같아요? 집단조사가 가장 가깝습니다. 완전하게 똑같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어쨌든 전체 주제에서 해당 기관의 역할을 모둠별로 나누었다라고 해서 주제에서 소주제, 그래서 그 소주제 자체를 뭡니까? 서로 뭡니까?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조사한 내용 자체를 보고서 만든 다음에 전체에 지금 발표한다라는 내용까지 집단 조사에 해당되는 내용이었습니다. 3번 정답 쓰신 분. 실은 보통 점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예전에 그냥 읽으세요라고 하는 형태가 나왔고요. 예전에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점자 규정 자체에서 서로 비교해야 되는 부분끼리 많이 나와요. 그래서 쉼표랑 그 다음에 뭐예요? 지금 자리값에 해당되는 항상 비교해야 되는 것끼리 묶어져서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그나마 안 나온 것 중에서 비교할 것끼리 한번 묶어보자라고 찾다 보니까 이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문제를 낸 것밖에 없습니다. 자, 3번. 가나의 점자 중 잘못 쓰여진 것을 찾고 그 이유를 쓰시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우선은 붙임표랑 물결표가 뭔지는 아십니까? 자, 붙임표 자체는 점이 뭐예요? 3점, 6점. 그다음 물결표 같은 경우는 그게 두 개로 이루어진 형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걸 제외하고는 숫자를 똑같이 맞춰놨어요. 자, 그래서 왠지 보면 맞는 것 같은데 지금 틀린 부분 자체가 있습니다. 나가 틀렸어요. 자, 물결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처음에 뭐예요? 수표, 그 다음에 1, 2, 그 다음에 물결표, 그 다음에 1, 4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자, 물결표가 들어간 뒤에도 숫자가 연달아 나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수표를 찍은 뒤에 다시 숫자를 쓰셔야 됩니다. 앞에 붙임표 같은 경우에는요. 앞에 수표를 하나 쓰고 숫자, 붙임표 다시 숫자가 나왔을 때 뒷부분 자체에 수표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물결표 같은 경우에는 물결표가 나오면 그게 기능이 끊어져요. 그래서 그 다음에 숫자 자체가 나왔을 때는 수표를 찍은 뒤에 다시 1, 4 자체를 찍어 주셔야지 성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쌤들이 아마 점자 규정 자체를 규정집 자체로 아마 보시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그거의 각 항에 관련된 내용 말고 비교해서 볼 수 있는 내용이 밑에 붙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무조건 거의 문제 출제 자체가 비교하는 형태로 나왔기 때문에 무엇과 무엇이 비교되는지 이렇게 비교를 해가면서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리고 이미 문장 부호라고 하는 것 자체가 출제가 된 지 한 2년이 지났죠. 그래서 이제 문장 부호 안에서 어려운 내용까지도 물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 나왔기 때문에 거의. 그래서 이런 것까지 비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4번 문제 수정한 거 보셨습니까? 읽기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 자체를 물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생각한 것보다 딴 답을 더 많이 적었을 것 같아서 그것도 인정할 것 같기는 해요. 자, 다음을 읽고 밑줄 친 기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보조 공학기기를 하이 테크놀로지 하나와 로우 테크놀로지 한 가지를 쓰시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중심부 암점에 따른 중심 시야 손상이 일어나고 시력도 저하가 된다. 그 다음에 황반이 손상이 되면 가장 좋은 시력에 해당하는 중심 시력이 급격히 저하되며 그래서 밝은 곳에서 물체와 색을 인식하는 능력이 감소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우선은 밝은 곳에서다라고 나오는 이유 자체는 뭘 것 같아요? 추체의 기능이라서요. 추체가 색
색각이라고 하는 것을 인지를 하고 간체는 명암을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밝은 빛일 때만 색깔이라고 하는 것을 구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색깔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잘 구분을 못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교육적 조치를 해줘야 되겠죠? 대비를 높이는 부분에 교육적 조치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비를 높일 수 있는 도구를 하이테크놀로지로 읽기 쪽에서는 뭐 쓰시면 좋을까요? CCTV 쓰시는 게 좋을 거고요. 자, 로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지금 덮는다라고 생각해서 노란색 아세테이트지 이걸로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타이프 스코프가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근데 타이프 스코프라고 하는 것 자체도 대비를 증가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같이 정답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확대 독서기 같은 경우에는 그 안의 기능 자체가 배율과 밝기, 그 다음에 색상 조절, 대비 조절 이런 거 자체가 다양하게 다 되고 특히나 시야라고 하는 거 자체를 넓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학생의 좁은 시야를 넓혀준다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아니라 확대경이라고 하는 거는 쌤들 보통 보면 어디 자, 확대경 쌤 여기 이만하다라고 할게요. 지름이. 그럼 확대경 볼 때 우리 여기까지 다 보입니까? 글자 우리 여기서 이렇게 다 볼 수 있어요? 안 됩니다. 확대경 같은 경우는 돋보기 생각하시면 되죠. 돋보기 이쪽에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글자가 찌그러져요. 그래서 우리는 중심으로밖에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확대경 같은 경우는 이 전체 다를 쓸 수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도 뭡니까? 중간에 보이는 부분만을 활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에 반해 CCTV는 어떻습니까? 보이는 스크린 전체 다를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시야를 넓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갈게요. 자, 두 교사 간의 대화 내용을 읽고 틀린 것을 4가지 찾고 수정을 하시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쌤 참고로 수정하시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요. 무조건 근거가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보통 선생님들이 많이 찾는 게 이렇게 많이 찾아 놓으시는 분이 있어요. 자, 기억의 단적으로 예를 들어 드릴게요. 기억. 학생 A는 장애인 복지법 기준에 해당하는 시각장애가 아니다. 이렇게만 써놓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답이 될까요? 쌤들 생각이 안 드세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 생각 안 드세요? 왜 아닌지가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아니다, 맞다라고 하면 맞으면 왜 맞다, 틀리면 왜 틀렸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현재 학생 같은 우리 반 학생 A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물감에 빨간색을 전혀 구분을 하지 못한다. 이게 무엇을 의미를 합니까? 생맹 자체를 의미를 하게 되죠. 색각 이상이다라고 하는 걸 말합니다. 자, 기억. 학생 A는 장애인 복지법 기준에 해당하는 시각장애이다, 아니다. 아니다. 왜냐하면 장애인 복지법의 기준은 물론 급이 없어졌어요. 하지만 기준 자체는 남아있죠. 시야, 시력이라고 하는 2가지 기준만으로 지금 구분을 하며 색각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장애인 복지법 기준의 시각장애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것까지 나오셔야 됩니다. 무조건 근거 없으면 정답은 모두 처리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입니다. 색채 지각 능력을 높여주기 위해 색채와 환경의 색채와 사물의 색채를 대비시켜 주어. 이게 뭐예요? 대비를 선명도를 높이기 위해서 배경이라고 하는 사물, 전경 배경 자체를 지금 대비 자체를 높여주게 되는 겁니다. 이게 맞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디귿. 또한 조명도 밝은 조명을 제공하는 것이 좋지요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요거는 맞을까요? 틀릴까요? 쌤, 생맹이다라고 하는 거는요. 왜 색을 구분하지 못할까요? 주체가 기능을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추체가 기능을 못한다 수준 자체가 아니라 추체보다 뭐다? 간체 자체가 너무 우세하게 분포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래 중심 부분에 추체가 많고 주변부로 갈수록 간체가 많아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뭐예요? 전체 자체 다가 뭡니까? 추체란다. 간체가 많이 분포가 되어져 있는 경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간체는 어떤 조명 하에서 활동을 잡니까? 낮은 조명. 그러니까 간체 자체를 우리가 뭐예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희미한 조명 아니면 낮은 조도를 제공을 해야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을 이렇게 말을 하죠. 빛에 가장 민감한 장애다. 왜요? 어두운 조명에 잘 반응을 하니까. 예민하다라고 하는 것은 역치가 낮아도 반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의미를 해요. 그러니까 가장 낮은 조도에서도 얘들은 뭐예요? 간체가 우세하게 분포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기능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학생 B는 눈이 뿌옇게 흐려져 있어요. 백내장이 있다. 자, 그 다음 백내장이 또 어디에 있습니까? 주변 시야 부분에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나왔습니다. 자, 리을 갈게요. 자, A 학생처럼 대비를 높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맞죠? 뿌옇게 보이기 때문에 훨씬 더 색깔이나 이걸 통해서 뚜렷하게 볼 수 있도록 대비를 높여줘야 되고요. 미음입니다. 주변 시야 손상이 있어 상을 작게 보는 것이 좋기 때문에 물체와의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좋습니다. 되어져 있습니다. 이거는요. 이거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요. 쌤들, 얘들 백내장은 뿌옇게 보이는 거지 시야 손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시야 손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이만큼 보이잖아요. 이게 아예 좁아진 걸 말을 해요. 근데 얘들 같은 경우 이만큼 보여요. 다만 여기가 뭐예요? 뿌옇다라고 하는 걸 말을 해요. 근데 뿌연데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하얀 종이가 가려진 것처럼 그렇게 되지는 않고요. 우리 눈에 가끔 이렇게 눈곱이라 그래야 되나? 뭔가 끼임에 이렇게 뿌옇게 보이는 그런 형태 있잖아요. 그런 게 심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작으면 작을수록 어떻게 돼요? 구별하기가 더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더 크고 대비를 높여주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비읍입니다. 또한 눈부심이 있기 때문에 어두운 조명을 제공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거는요. 주변 시야 부분에 백내장이 있는 경우는 어떤 조명을 제공해 주는 게 좋습니까? 고도 조명을 제공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왜요? 자, 물론 고도 조명을 제공을 해주는데 광택이 있는 곳에 눈부신 빛 반사가 일어나게 준다라는 걸 의미를 하지는 않아요. 다만 어두운 조명이 아니라 밝은 조명을 씁니다. 왜 씁니까? 자, 우리는 주변 시야 부분에 자, 이제 이게 눈으로 바뀝니다. 자, 쌤 참고로 백내장은 어디에 생겨요? 수정체에 생깁니다. 자, 망막에 생기는 게 아니라 수정체 부분에 생기는 거예요. 자, 이거 정면이에요. 수정체 이 앞에 뭐 있어요? 홍채. 그건 아시겠죠? 그래서 홍채가 여기에서 이렇게 지금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아마 될 겁니다. 자, 근데 수정체 어디에 백내장이 있다 그랬습니까? 주변 시야. 한마디로 이 흐린 부분으로 빛이 투과가 되면 망막에 어떻게 맺혀요? 뿌옇게 맺히겠지. 그러니까 이쪽으로 빛이 투과가 되지 않도록 해주는 게 좋을 거예요. 왜냐? 중간에는 그나마 뭐예요? 투명, 그나마 살아있을 거니까. 그렇다고 여기는 아예 하얗고 여기는 아예 선명하고 이렇지는 않을 거고요. 이쪽이 더 많이 뿌옇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쪽을 우리는 가려주면 뭡니까? 이쪽을 통해서만, 그나마 투명한 쪽을 통해서만 빛이 투과가 되게 되겠죠. 여기를 뭘로 가려줍니까? 앞에 뭐가 있다 그랬죠? 홍채. 자, 홍채가 최대한 늘어나서 이쪽을 가려주면 되겠네요. 홍채는 언제 늘어납니까?
홍채가 늘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뭐죠? 여기 중간에 있는 뭐예요? 동공이 좁아졌다. 홍채가 수축됐다라고 하는 건 얘가 여기까지 됐다라니까 동공이 커졌다. 이걸로 의미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동공이 수축은 언제 수축을 하죠? 밝은 조명일 때. 너무 밝으면 뭐야? 빛의 양을 조절을 해주기 위해 홍채가 늘어나서 그래서 동공이 좁아지는 형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밝은 빛을 제공을 해주어 그래서 뭡니까? 홍채가 백내장에 있는 영역을 대신 가려주기 위함이다. 여기까지 나오시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입니다. 자, 가는 시각장애 학생 A의 특성이며 나는 시각장애 학생 A에게 점자 읽기를 가르칠 때 사용한 전략이며 다는 공학기기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답하시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현재 아동의 특성 자체를 보시면 뭐가 되어져 있어요? 의안 착용의 우안이다. 이걸 뭘 의미합니까? 맹입니다. 그 다음에 학습 매체로 점자를 사용을 한다. 지금 학습 매체로 점자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를 의미해요? 교육적 맹이다. 우선은 물론 저시력 학생도 점자 사용합니다. 실제로는 그래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구분을 할 때 학생이 점자를 사용을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뭡니까? 시력 자체를 잘 확인을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교육적 맹으로 처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자, 나 부분부터 볼게요. 나에서 사용된 전략의 명칭을 쓰시오. 자, 이거는 점자 읽기를 가르칠 때 사용한 전략입니다. 저기 이거 아마 처음 보실 거예요. 왜냐하면 점자 읽기를 가르치는 교수 전략을 선생님들이 보신 적 없습니다. 근데 제가 냈는 이유 자체가 뭘까요? 이건 뭔 전략입니까? 반복 읽기예요. 학습장애에서 다른 영역에서 나왔던 부분 자체도 여기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마인드맵이 내가 알고 있는 마인드맵의 반복 읽기는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학습장애 읽기 유창성 전략에 분명히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근데 비슷한 거다라고 하면 거기에 맞게 가지고 와서 쓰셔도 됩니다. 빈칸보다는 내가 알고 있는 거를 채우라고 하는 형태로 지금 넣은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보시면 학생이 같은 문장이나 글을 여러 번 읽는 것으로 학생의 점자 읽기 속도와 정확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속도, 정확성, 유창성 여러 번 읽는 것이다. 뭡니까? 반복 읽기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우선 해설 자체 보시면 해설 3페이지에 가시면요. 지금 점자 읽기 지도 전략 돼서 뒤에 따라 읽기, 함께 읽기, 반복 읽기, 짝지어 읽기, 훑어 읽기 이러한 방법이 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너무 생뚱맞게 대한 내용은 처음 나오는 부분에서 생뚱맞은 내용은 잘 안 나와요. 아예 틀려라고 작정하는 문제 같으면 어쩔 수가 없는데 웬만하면 실은 쌤들 이게 4점짜리인데요. 그 4점짜리를 다 틀리게 되면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우리도 위험하죠. 근데 그거 출제자 입장에서도 위험한 게 전체적인 커트라인이 되게 떨어지게 돼요. 왜냐하면 만점이 80점이 아니라 76점으로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어떤 문제까지 나타나냐 하면 단순하게 커트라인이 낮게 형성됐다. 그게 아니라 잘못하면 꽈락이 너무 많이 나와서 교사를 충분한 교사 정원 있잖아요. TO를 다 못 뽑게 된다거나 아니면 그게 있어요. 작년에 시험 문제가 되게 쉬웠어. 그래서 그때는 커트라인 자체가 애들이 막 다 80점이 됐어.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너무 어려워서 만약에 65점이야. 두 개 합친 거예요. 전체 총점에서. 자, 그렇다라고 하면 이렇게 돼요. 문제가 어려워서 시험 점수가 낮는 건데 이번 애들은 점수가 낮더라. 실력이 낮다라고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올해 들어간 그 문제가 어려웠을 때 들어간 교사에 대한 평판이나 이게 좀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평가원이나 교육청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계속 요청을 하는 것 자체가 커트라인 자체가 좀 높게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요청을 보통 많이 합니다. 특히 장학사들이요. 그래서 특히 특수 같은 경우는 커트라인이 되게 낮은 교과예요. 근데 국어 같은 경우 커트라인이 엄청 높은 거 아시죠? 중등 국어. 근데 우리는 그거에 비해서 커트라인이 낮다 보니까 우리 쪽에서 계속 커트라인을 높여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되면 물론 문제가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만 통째로 모든 문제가 다 날아가게 이렇게는 잘 하지 않아요. 힌트나 내가 알고 있는 거를 끌어와서 쓰면 대강에 조금은 맞춰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분명히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는 거는 최대한 비싸게 다 써 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의 기역, 니은에 해당하는 공학기기의 명칭을 쓰시오. 자, 기억입니다. 자, 모니터에 나타나는 내용을 음성으로 읽어주는 프로그램이다 라고 하는 거 있죠. 뭡니까? 화면 읽기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자, 요게 소프트웨어, 이거랑 뭡니까? 음성 합성 장치라고 하는 하드웨어가 같이 활용이 되어서 시각장애인이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도 볼게요. 자, 이것은 스캐너 또는 카메라로 인쇄물을 스캔하여 저장한 후 이미지를 제외한 문자만을 추출을 하여 텍스트 파일로 전환하게 된다. 이 텍스트 파일을 음성으로 출력하여 이용하게 된다. 원래 음성이랑 점자로까지 출력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지금 점자는 제외를 하고 음성만 만들어 낸 겁니다. 자, 니은은 어떤 부분을 말합니까? 광학, 문자, 인식 시스템 자체, OCR 자체를 말을 해요. 자, 우선 이 두 가지 자체는 누구를 위한 겁니까? 시각장애 중 누구? 맹학생을 위한 것이다. 왜요? 청각을 활용한 전략이다. 특히나 공학이라고 하는 것도 시각을 활용한 것 자체는 저시력 학생에 초점이 맞춰지고요. 이렇게 촉각이나 그다음 청각을 활용한 것 같은 경우에는 맹학생에게 초점이 맞추어서 사용이 되는 것이다. 자, 세 번째 부분에 학생 A에게 다에서 돼 있는데 정확하게 기억에서라고 고치면 문제는 더 풀기 편해요. 근데 우선은 제가 근거했던 문장 자체는 청각 활용 기기 전체를 묻고 있어서 제가 냈는 건데 선생님들이 문제 풀기에는 기억에 초점을 맞추시면 더 문제 풀기가 편하셨을 거예요. 자, 여기에서 사용된 공학기기를 사용했을 때 장점을 아동 특성에 비추어 한 가지 쓰시오라고 되었습니다. 자, 맹학생에게 플러스 한 개 더 있어요. 뭐까지? 점자를 사용하는 학생에게 청각 활용 공학기기를 사용했을 때의 장점 자체는 무엇일까요? 점자보다 듣기 지도 쪽으로 가셔야 돼요. 더 빠릅니다. 그래서 맹학생에게 청각 활용 보조공학기기를 사용했을 짧은 시간 내에 많은 분량의 자료를 읽어야 하는 경우에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쌤, 이게 듣기 지도 장점 있죠. 그거 문제를 바꾸어서 낸 형태라고 보셔도 돼요. 자, 우선은 근거 자체는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4페이지. 해설 4페이지. 청각 활용 보조공학 기기 자체를 보시면 자, 청각 활용 보조공학 기기는 맹학생과 저시력 학생 모두에게 유용을 할 수 있는데 특히 점자를 사용하는 학생은 짧은 시간 내에 많은 분량의 자료를 읽어야 하는 경우에 효과적이며 저시력 학생은 읽기 속도가 느리거나 오랜 시간 읽었을 때 눈의 피로가 심한 경우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쌤, 이 특성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뭐 안구 진탕이 있거나 이런 학생들 눈의 피로감 되게 높은 학생들이 있거든요. 이 학생에게 듣기 지도를 사용했을 때의 장점. 그 다음에 점자를 사용하는 학생에게 듣기 지도를 사용했다. 이랬을 때 얻을 수 있는 장점은 무엇인가? 그렇게도 물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단순히 듣기 지도로 바로 물을 수도 있고요. 여기처럼 보조공학기기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해서 이걸 적용을 했을 때의 장점은 이렇게 물을 수도 있는 형태예요. 자, 그 다음에
자, 7번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해설 부분에 4페이지 보시면 지금 화면 읽기 프로그램 데이지랑 그다음 광학 문자 인식 시스템을 이거 이태훈 교수님 책인데 여기에는 청각 활용 보조공학 기기로 넣어놨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글자 텍스트 자체를 추출을 해서 음성 인식 자체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었다라고 하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7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자, 7번. 두 교사에 대한 대화 내용이며 나는 촉각 지도 제작의 원칙이다. 가의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쓰고 나에서 틀린 것을 두 가지 찾고 수정을 하시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갑니다. 시각장애 학생이 방향 정의를 위해서 이것의 형성이 필수입니다. 자, 교사 B는 자, 사물 중심의 기준 위치에 따라 랜드마크, 보행 경로, 사물 등 간의 거리와 방향을 표상화했기 때문에 가장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게 기억 내용의 풀이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뭐다? 인지 지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인지 지도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특히 이러한 인지 지도의 형성을 촉진하는데 평행대화, 자기대화라고 하는 두 가지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자기대화, 평행대화 어떻다라고 하는 것도 아셔야 되지만 평행대화는 그 중에서 언제 사용할 수가 있다? 평행대화 자체가 뭡니까? 누가 말해주는 거예요? 교사가 학생의 보행 지도 과정에서 움직임 자체를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교육생이 자신의 움직임이나 신체 언어를 자각하지 못할 때 사용할 수가 있는 전략입니다. 선생님들 웬만한 전략의 개념 자체만 알아두시기보다는요. 이럴 때 이걸 쓴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면 우리 교사잖아요. 이런 여러 경우에서 그래서 어떤 경우에 이거를 쓴다라고 하는 거 아동의 특성이 이럴 때 이게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런 것을 연결해서 봐두시면 훨씬 더 좋을 겁니다. 자, 그래서 자기대화 평행대화 이거랑 헷갈리는 거 자체가 뭡니까? 의사소통에서 혼잣말 기법이랑 그거 평행적 발화 있었죠. 그거랑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비교해서까지 잘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인지지도를 형성을 촉진을 할 때 여기처럼 교사와의 대화를 통해서 자기대화나 평행대화라고 하는 것도 사용할 수 있지만 밑에 나오는 나와 같은 뭡니까? 여기 촉각 지도라고 하는 것도 활용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촉각 지도를 제공하는 부분에 있어서 틀린 것을 두 가지를 찾으시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A. 있는 그대로 모두 제시하기보다는 도식화한다. 자, 우선은 촉각 지도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하나 자체는 자, 시각과 촉각이랑 비교를 했을 때 우리가 구체적인 거, 그 다음에 변별하는 능력 자체가 시각이 월등하고 촉각이 둔하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각으로 만들 수 있는 거,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걸 그대로 다 하게 되면 촉각만으로 그게 변별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촉각을 쓸까요? 시각은 못 쓰니까 촉각을 쓴다. 그럼 청각도 나머지도 있는데 왜 촉각을 쓸까요? 변별 능력이 그렇게 떨어지는데. 통합할 수 있는 감각이라서 그래요. 청각적 능력, 감각 같은 경우 청각은 순차 처리밖에 안 돼요. 선생님들 제가 무슨 말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선생님도 말하고 저기 선생님도 말하고 동시에 말을 한다라고 해볼게요. 선생님들 다양하게 네 방향에서 들려오는 모든 내용을 동시에 다 받아들여서 하나의 정보로 다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려면 귀가 몇 개 있어야 될까? 우선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청각이라고 하는 감각 자체는 순차 처리만 됩니다. 들어오는 동시에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다 파악을 해서 그걸 하지 못하고 이걸 들어오고 순서대로 들어온 거 자체를 차곡차곡 모아서 내가 정보를 모을 수는 있는데 이걸 한꺼번에 처리를 하지는 못해요. 근데 우리가 방향 정의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순차 처리도 필요하겠지만 동시 처리거나 특히 공간을 파악을 하는 거는 뭐예요? 동시 처리가 필요하지.
그래서 청각만으로 그게 어려워서 동시 처리가 되는 나머지 감각 하나가 뭐예요? 촉각이다. 그래서 촉각을 사용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얘는 뭐다? 시각에 비해서 변별 능력이 굉장히 떨어진다라고 하는 특성은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있는 그대로 모두 제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변별 능력이 떨어져서 안 돼요. 그래서 간략하게 도식화합니다. 자, 그 다음에 B. 경험이 많은 시각장애인이 사용하고자 하는 촉각지도에는 상세한 내용을 포함을 시키고 다양한 기호를 사용하며 보다 넓은 공간을 나타낸다. 맞겠죠? 경험이 많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촉각지도나 이런 거 자체도 뭡니까? 내가 활용을 더 많이 했기 때문에 얘는 뭡니까? 너무 간략화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필요한 내용을 포함한 것을 제공을 해도 되겠죠. 물론 초보자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더 간략하게 제공을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촉각지도는 촉각적 식별을 높이기 위해 지나치게 좁은 것보다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넓은 것이 더 유용하다. 이거는요. 촉각지도 사이즈는 어떤 게 좋을까요? 큰 게 좋을까요? 작은 게 좋을까요? 크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선은 책을 그대로 따오다 보니까 이렇게는 하는데 정확히 내 손의 범위를 넘어가면 안 돼요. 자, 우리는 지금 공간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쌤들 눈 감고 선생님 만약에 선생님들이 이 강의실에 처음 들어온다라고 쳐볼게요. 눈 감고 이거를 다 인식을 하기에는 어떨까요?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이 공간이 어떻게 생겼다라고 하는 것을 촉각 지도를 통해서 보려고 하는데 이쪽에 인식하고 이쪽에 인식하고 이쪽에 인식하고 이렇게 되면 이걸 처음에 다 같이 통합을 하는 게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래서 뭐냐 하면 내 양손을 펼쳤을 때 요 공간 안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요 정도 사이즈로 해서 뭐예요? 한 번에 훑어내려서 한 번에 전체 그 공간을 통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것보다 사이즈가 넘어가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됩니다. 좋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고 그거는 뒤에 쌤들 뒤에 어디 갔지? 해설 지금 7페이지 가면 솔직히 내용은 지금 다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2번 내용이 있을 겁니다. 7번에 2번. 크기는 두 손을 나란히 붙이고 열 손가락을 펼칠 때의 넓이가 적절하다. 이게 가장 좋은 답입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넓은 것보다는 오히려 좁은 것 자체가 전체 내용을 파악하기에는 더 좋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D. 시각 위주가 아니라 촉각 위주로 기호를 선택을 한다. 왜냐? 촉각으로 변별을 해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E. 자, 초보자들을 위해 척도를 작게 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뭘까요? 선생님, 척도를 축척으로 바꾸시면 제일 나을 것 같아요. 선생님, 축척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축척 어디서 들어보셨습니까? 지도. 축척이 작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축척이 보통 어떻게 쓰여져 있어요? 1대 25,000 뭐 이런 식으로 쓰여져 있죠. 쉽게 쓸게요. 꼭 지도같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 1대 10 이렇게 돼 있고 1대 100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축척이 보통 1대 얼마 이렇게 표시가 되거든요. 쌤 이거 이렇게 좀 어느 게 커요? 이거 그렇게 바꾸시면 돼요. 무조건 분수로 바꾸시면 됩니다. 10분의 1, 100분의 1. 무조건 분수로 바꿔서 생각을 하시면 돼요. 10분의 1이 커요? 100분의 1이 커요? 10분의 1이 크죠. 그리고 이게 축척이 큰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이게 한마디로 뭐냐 하면 자, 지도에 해당된 지도의 1cm가 실제 10cm를 지도에 1로 해놓은 거예요. 한마디로 축소 자체를 많이 했어요? 적게 했어요? 적게 한 거. 이건 축소를 많이 한 거 자체를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축척이 작다라고 하는 거 자체는 다른 말로 뭐예요? 엄청나게 압축해 놓은 거예요. 다 자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축척을 작게 하는 게 아니라 축척 자체를 좀 크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들어가는 요약하는 거 자체가 적게. 그리고 쌤들 이게 축척 자체를 되게 지금 작게 했다라고 하는 거 자체는 한마디로 이거를 1대 지금 10만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쌤들 우리 세계 지도 있잖아요. 다 볼 수 있죠. 요만한 사진에. 그리고 어떤 거는 서울 사진도 요만하게 다 못 보는 거 있잖아요. 근데 축척이다라고 하는 게 크면 클수록 지금 이게 이렇게 숫자 자체가 크면 클수록 작으면 작아질수록 뭡니까? 내용 자체가 굉장히 큰 거. 우리나라에서도 뭡니까? 서울만 딱 표시되는 이런 형태의 지도가 나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보통 선생님들이 여기에서 그거만 아시거든요. 촉각 지도를 만들 때 내용을 단순히 해서 간략화해서 제공한다. 가장 핵심적인 거 자체는 맞는데 우선은 사이즈 자체가 어떻게 해야 된다. 안에 밀도 자체가 어떻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척토라고 하는 거 너무 압축해서 넣는 거 이거는 어떻다라고 하는 것까지 한번은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입니다. 자, 가는 학생 A에 대한 특성이고 나는 학생 A에게 제시한 교육적 조치이다. 학생 A의 병명을 쓰고 기억에서 리을 중 틀린 것을 2가지 찾고 수정을 하시오 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미음에 들어갈 확대경의 종류를 아동의 특성에 맞추어 쓰시오. 수업 시간에 머리를 돌리거나 몸을 기울입니다. 그 다음에 피로하거나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눈이 떨리는 안질환의 증상이 심해진다. 뭡니까? 안구진탕입니다. 그 다음에 한 줄 단위로 글을 읽을 수 있으나 글줄을 자주 놓치게 됩니다. 왜 놓칠까요? 안구진탕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자, 환경 조성이에요. 교실의 앞쪽에 창을 등지고 앉도록 자리를 배치한다. 이거 왜 이렇게 합니까? 조명이에요, 이거는. 우선은 교실 앞 창을 등지고 앉아야지 뭡니까? 직사광선이라고 하는 눈부심 자체를 피할 수가 있고요. 모든 학생들에게 조명을 제공을 할 때는 학생이 약간 뒤쪽에서 비추도록 해서 눈부심 자체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명을 제공해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연 조명이든 아니면 학생에게 적절한 조명이든 눈 바로 앞에서 이렇게 주는 것 자체는 모두 다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니은 머리를 돌리거나 몸을 기울이지 않도록 자세를 교정한다. 이거는요. 안 된다. 왜 안 됩니까? 안구진탕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머리를 돌리는 이유 자체가 뭡니까? 자신의 안구진탕이 그나마 지금 정지가 되는 정지점을 찾기 위한 노력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디귿, 추시와 주사 기술을 가르친다. 이거는요. 추시와 주사 기술은 누구에게 사용하는 겁니까? 주변 시야 손상이 있는 학생에게. 자, 그러면 이거는 무엇을 쓰라고 하는 겁니까? 이 학생에게 맞는 시기능 훈련은 어떠한 것인가? 안구진탕이 있는 학생 같은 경우는 뭐가 안 돼요? 지금 고시 능력 자체가 안 되죠. 그래서 주시하는 능력, 고시, 주시 그냥 둘 다 처리를 할게요. 바라본다라고 하는 주시라고 하는 것 자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해 주시면 됩니다. 정확히 고시는 초점을 맞춘다. 그래서 바라보는 것 자체를 주시한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고시를 유지하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방을 계속 바라보게 되는 주시하는 훈련을 실시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학생에게 맞는 확대경은 어떤 걸 제공을 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앞 3번째 특성이 뭐예요? 한 줄 단위로 글을 읽을 수가 있으나 글줄을 자주 놓친다라는 겁니다. 한 줄 단위로 읽을 수 있도록 하는 막대경이 뭐다? 확대경인 막대 확대경을 제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이거 해설 잠깐만 보실래요? 해설 8페이지 가시면 확대경의 종류와 기능 나오는데 지금 2번째 쪽에 막대 확대경 있습니다. 읽기 자료에 대고 사용을 하게 되고요. 한 줄 단위로 읽을 수 있어 글줄을 놓치는 학생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고배율이 없어 경도 저시력 학생 중 시야 문제나 그 다음에 안전이 돼 있는데 안진입니다. 오타예요. 안진 문제로 안정된 읽기가 어려운 학생에게 유용하다라고 해서 안진이 있는 학생에게 막대 확대경을 제공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같이 연결을 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지금 이제 통합이라서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에 나머지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